이번 영상은 허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언증이란 자기에 대해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부풀려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는 병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허언증과 리플리 증후군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언증과 리플리 증후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허언증과 리플리 증후군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들통날까봐 항상 불안해하죠. 그러다 보니 한 번 내뱉은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 거짓을 땜질하기 위한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이 여친에게 자신의 나이와 이름, 직업을 속입니다. 그 속인 정보를 들키지 않으려고 신분증과 명함도 위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친의 지인들에게도 그 가짜 이름과 나이, 직업으로 항상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언제 들킬지 불안해하면서 자기 정체가 탄로 날 만한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친에게 자기가 삼성전자 다닌다고 속인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친이 자기 친구 중에 진짜 삼성전자 직원이 있다면서 소개해 주겠다면서 같이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리플리 증후군은요, 허언증과는 달리 자기가 뱉어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런 여성이 있었어요. 30대 후반에 직업도 딱히 없고 원룸에서 자취하는 가난한 백수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은 자기가 모 재벌그룹 외동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그룹 회장인데 돈 많은 부모의 덕을 보는 게 싫어서 그 집을 어릴 때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얼마 전부터 매일 자기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경영권을 승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남자를 사귈 때마다 계속 그 얘기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걸 의심스럽게 생각한 남친이 심부름 센터를 통해 뒷조사를 해서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런데도 이 여성은 자긴 진짜 그 집 딸이 맞다면서 유전자 검사까지도 할 수 있다고 우겼던 거예요. 이 여성은 자기가 재벌집 딸이라는 거짓 판타지를 만들었으면서도 그게 진짜 자기 배경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리플리 증후군보다는 허언증이 훨씬 더 흔합니다. 그리고 꼭 거짓말을 꾸며내야만 허언증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도 자기가 언제 화냈냐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죠. 폭행하고도 폭행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요. CCTV에 그대로 찍혀 있는데도요. 이런 사람들도 허언증 성향이 강한 겁니다.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학벌, 나이, 직업 등 자기 정체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 정보를 좋게 포장해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 싶은 걸까요? 수많은 허언증 상담 사례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30대 초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견기업 계약직 사원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겨우 1년 된 신혼이었지만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애 시절부터 아내에게 자신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봉도 2배 이상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건물을 3개나 소유한 건물주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역시 결혼 후에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A씨는 아내를 3년 전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학벌부터 속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인 그는 서울 소재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속였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1갑 넘게 피우면서도 아내에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주머니 안에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아내에게 우연히 들켰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길에서 주웠다고 둘러댔습니다. A씨가 아내에게 워낙 헌신적으로 잘해주었고 첫인상부터 평소 이미지까지 워낙 바르고 착했기 때문에 아내는 그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 당시에도 계약직이던 A씨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에겐 정규직의 고연봉자로 속였습니다. 자신을 마치 능력자처럼 꾸며낸 그는 아내와 늘 고급스러운 데이트 장소를 다니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할부로 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녔고 고급 호텔에서 아내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부모님이 갚아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결혼했으니 알뜰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자며 자신에게 경제권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월급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봉이 2,500만 원이던 그는 아내에게 1억 가까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한동안 대출을 받아서 월급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말 고액 연봉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거짓말은 모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아내는 지인을 통해 A씨가 서울의 명문대 출신이 아닌 지방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명문대로 편입을 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졸업 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을 수상히 여긴 아내는 그의 부모님에게 건물이 세 채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봤고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A씨의 모든 걸 조사했고 계약직 직원의 연봉도 1억이 아닌 2,500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왜 모든 걸 속였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선택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A씨는 이미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는 초등생 때 롯데월드로 소풍을 갔고 친구들에게 자기 부모님이 롯데월드 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벌집 아들로 자신을 속인 A씨는 정말로 부자 행세를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날마다 맛있는 간식을 사줬습니다. 그러다 용돈이 떨어지자 그는 부모님 지갑에서 자주 돈을 훔쳤습니다. 부모님께 들킬 때마다 심하게 야단을 맞았고 나중엔 동네 자전거를 여러 차례 훔쳐서 용돈을 마련했으며 그 돈으로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주며 어울렸습니다. A씨는 항상 친구들에게 거짓말로 자신을 근사하게 꾸며냈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중학교 3년 내내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허언증은 성인이 되면서도 더 심해졌고 결국 그와 결혼한 아내는 사기 결혼이라며 분노했으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최면을 통해 그의 허언증이 가진 두려움을 들여다봤습니다. A씨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버림받고 외톨이가 될 것 같아요 라는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정직하면서도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중 누구도 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 없었습니다. A씨의 4살 아래 남동생도 솔직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왜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어머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를 낳은 후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임신 직전에 편두통 약을 몇 번 먹었던 게 기억나서 출산이 망설여졌습니다. 기형아 출산이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둘째를 낙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낙태당한 둘째의 영혼은 바로의 형제인 A씨에게 빙의되고 말았고 기형아로 의심되어 낙태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늘 상대방이 원하는 근사한 모습으로만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A씨 안에 빙의된 상태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남들에게 근사하게 보이기 위한 거짓말을 계속 꾸며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가 날 무시하고 하찮게 대할 거라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허언증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거짓말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이 들어가야 기분이 편안하듯이 허언증 환자들도 거짓말로 자신을 숨겨야 안심이 됩니다. 낙태당하는 태아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기형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혹은 원했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계획한 적 없는 아이라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낙태를 당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자 했던 태아의 진심은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죠. 그 트라우마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길 꺼려하는 두려움을 만들게 되고 어떻게 하든 자기를 근사하게 꾸미기 위한 허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항상 상대방 앞에 지금보다 우월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을 근사하게 꾸미려 한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기 위해 계속 잔머리를 굴려야 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거짓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거짓말을 자판기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마음은 당신의 타고난 자아의 마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버려진 어느 낙태령의 불안한 마음일 겁니다. 사례자 A씨 말고도 정말 수많은 분들이 낙태령에 빙의되어 허언증이나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당신 안의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습관이 돼버린 거짓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언증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